동영상은 계속 올려드리니까. 자, 찾기 참조 함수는 이제 vlookup하고 hlookup 함수 두 가지가 있죠.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이제 또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db 함수나 추조 함수보다는 조금 어려운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수직 찾기 참, 수식이라고 써놨네. 수직 찾기 참조 함수. 1010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를 정하면 1010에서 찾아요. 그래서 1010에 있는 값들이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방법을 2를 쓰라는 거예요.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0을 쓰시면 되겠죠. 수평 찾기 참조 함수는 Hlookup 첫 행에서 찾아요. 그래서 똑같이 찾으려는 값,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뽑을 행번. 그러니까 방법 1과 0을 구분하시고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찾으려는 값이 뭐지를 처리하시면 돼요. 자, 1회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회 5번 문제 책을 보시고 또는 이렇게 메모를 눌러 보셔도 되고요. 자, 1회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중간 기말의 평균과 성적 평가표를 이용하여 평가에 표시하세요. 그 의미는 사실 의미는 그 vlookup, hlookup이 어떤 의미가 이렇게 나오면 다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는 바로 얘를 봐야 돼요. 여기 있는 평가를 뽑아다가 여기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얘가 찾으려는 값이고 얘가 뽑으려는 범위예요. 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이 범위에서 2행에서 뽑아요.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 2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평균. 이게 찾으려는 값이에요. 근데 여기에 평균이 없어요. 평균을 계산을 해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vlookup, hlookup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찾아서 뽑을 범위를 확인하시고 몇 행에서 뽑는지 방법은 뭘 쓰는지 보고 첫 행에 있는 값들을 보고 평균 값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럼 평균이 없잖아요. 그럼 평균을 구해서 찾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에 나와 있는 0에서 59까지가 노력이 뭐예요? 오름차순 돼 있을 때는 구간값을 갖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59는 노력, 60부터 79는 보통, 80에서 89는 우수, 90 이상은 최우수라는 걸로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름차순은 계급값, 구간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름차순이 0, 60 숫자가 점점 커져서 오름차순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걸 가지고 오름차순하는지 그건 몰랐었어요. 이게 오름차순이죠.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값들이 큰 수순으로 이렇게 커지냐, 점점. 그럼 반대로 되어 있으면 vlookup은 내림차순은 없어요. 내림차순은 매치 함수에서만 내림차순은 해요. 우대표는 지금 내림차순 써봤나요? 매치? 그 매치 많이 나오잖아요. 인덱스 매치가 빠지지 않아요. 저기서는. 1급에서는. 좋은 문제예요. 근데 그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vlookup, hlookup을 많이 쓰는데 얘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찾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찾잖아요. 거꾸로는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인덱스 매치를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알아야 돼요. 는 하시고 AB. 자 에버러지 넣어주시고 자 총점은 뺀 중간과 기말 B19에서 C29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 값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법 0은 정확하게 일치라 그랬잖아요. 방법 0은 정확하게 일치잖아요. 그럼 88.5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방법 0을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값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외우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름차순 되어 있으면 1 아니면 0.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Hlookup을 쓰시면 되겠죠. Hlookup. 커서 왼쪽 Shift F3. 자, 그러면 오늘 필기를 합격하신
자, H 룩업의 첫 번째 인수는 H 룩업의 첫 번째 인수는 예, 찾으려는 값을 그렇게 주구장창 써드렸는데 그걸 또 자기 편한 대로 구하려는 값 같은 의미죠. 두 번째 인수는 네,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렇게 써드렸는데 편한 대로 외우고 계시는군요. 네, 절대 주소. 세 번째 인수는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주소로 잡은 표에서 뽑을 행이죠. H 룩업이니까 V 룩업은 열. 그러니까 얘는 우리는 지금 잡은 절대 주소에서 2행에서 뽑을 거예요. 2. 자, 방법을 정합니다. 오름차수는 1. 그러니까 첫 행에 있는 값들이 오름차수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뽑을 범위의 절대 주소. 그 절대 주소 범위에서 몇 행에서 뽑는지. 첫 행에 있는 값이 오름차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우수가 뽑히잖아요. 이렇게 우수.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수, 최우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에버러지 쓰시고 H 룩업을 쓰시는데 정답에서는 요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책에는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책을 정리한다면 저는 생략 안 하고 다 쓰고 싶어요. 더 혼동스러워요. 자, 2번 문제 랭크 함수와 vlookup을 쓰네요. 자, 2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등수를 구하는 함수 많이 사용을 했죠. 2회 1번 문제. 자,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거로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0은 큰 수의 1등으로 생략 가능, 1은 작은 수의 1등으로 기록 경기에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찾으려는 값이 등수죠. 그 등수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이 열에서 뽑는데 똑같은 값과 유사일치를 뽑는 거죠. 그러면 사실 문제에서 보면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우리는 결과가 들어가 있는 이 열에서 뽑을 거예요. 첫 열에 있는 값들이 오름차순돼 있어요. 그 방법을 뭐를 써야 돼요? 2를 쓰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등수를 구하면 1등부터 여기가 몇 명이에요? 9명이면 9등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등은 대상, 2등은 최우수, 3등은 장려, 4등은 장려. 5등은 어디로 가요? 6등, 7등, 8등, 9등은 어디로 가요? 다 장려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2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등수를 구하는 방법은 얘의 등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항상 얘 전체가 절대주소. 큰 수의 1등이니까 0을 쓰는 거죠. 자, 랭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는 array. 자, 랭크 EQ 마법사 들어가시고 등수를 알고 싶은 값 첫 번째 93점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두 번째 등수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B3에서 B11이 절대주소. 세 번째, 자 여기서 여러분이 요걸 보면 돼요. 3등이 나왔네? 그러면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1을 써야 될 때도 등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1인지 0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는 0을 쓰시는 거죠. 큰 수의 1등이니까. 확인하시고 등수를 구하면 꼭 채워보라 그랬죠. 채웠을 때 똑같은 등수가 여러 개 나오면 뭐를 잘못했다? 절대주소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찾으려는 값을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넣은 다음에 이제 vlookup을 넣으시면 돼요. vlookup. 자, 커서 왼쪽 Shift F3 탭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하고 절대주소 넣어주시고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지금 잡은 절대주소 범위에서 몇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야? 2열. 네 번째 인수는 방법을 정하잖아요. 첫 열에 있는 값이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에 천열에 있는 값이 오름차순 돼 있어요. 1. 하고 엔터 한 다음에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사실 V룩업, H룩업도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 이런 문제 아까 같은 뭐 1회 문제 이런 문제들은 푸실 수 있는 실력이 되시면 세 문제는 충분히 푸세요. 자, 그 다음에 3회 5번 문제를 볼게요. MOD라는 함수가 남았나요? MOD 나머지를 구하는 작업이죠. 3회 5번. 자,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기준표를 이용하여 결과에 표시하세요. 자, 3회 5번에 보면 자, 요렇게 이 기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야 될지 이렇게 범위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범위 잡을 때 세 개를 다 잡는지 얘만 잡는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문제에 보면 0부터 200이면 뭐예요? 별 하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200이 아니라 원래 199가 돼야 돼요. 여기는 399, 여기는 599, 그 다음에 여기는 799. 800이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99 이하이면 별 하나를 표시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찾으려는 값, 요 세 번째가 뽑으려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죠. 이 범위에서 우리는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첫 번째에 있는 열들이 보니까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를 쓰는 거죠. 근데 이 값의 의미가 뭐예요? 나머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뭐예요?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갖고 결과에 표시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OD를 먼저 이용해서 찾으려는 값을 뽑아야 돼요. 는 MOD 탭. 마법사들어서 사용요금을 뭐로 나눠요? 1000으로 나눠요? 어휴. 자, 이렇게 아까 양희 대표님처럼 0을 하나 덜 쓰거나 더 쓰면 안 돼요. 1000이니까 1000만 쓰시고. 자, 그럼 600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그럼 얘를 채워보셔도 되는데 뭐 랭크나 이런 함수가 아니면 그냥 바로 V룩업을 들어가셔도 돼요. 채우지 말고. 자, V룩업 넘어가서 왼쪽 Shift F3 탭. 자,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사.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20번도 넘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도 된 것 같은데 신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하지 말아요? 황 대표님은 하지 말아요? 예? 수직 찾기? 예. 찾으려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 절대 주소. 네. 세 번째가 뽑을 열. 번호 열. 3. 그다음에 방법. 여기는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1.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페를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를 열어놓으면 제가 노트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걸 화면에 띄워놔요. 질문하면 그걸 보면서 대답을 해요. 또 어떤 분은 프린트부를 갖고 다니면서 질문에 대답해도 되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별 4개가 나왔잖아요.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죠. 되셨나요? 우대표 잘 되고 있나요? 네. 저렇게 1급을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천재인 것 같아요. 직상을 합격한 사람은 다 천재예요. 자, 4회 5번 문제는 실제적으로 너무 빈도가 적어서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는데 버리는 문제가 빨리 나왔잖아요. 그럼 이럴 때 분석과 매크로를 꼼꼼히 하셔야 돼요. 한 문제를 버리니까. 그러면 여기 인덱스는 범위와 행값과 열값을 주어서 그 범위 안에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뽑는 거예요.
매치는 주로 행값이나 열값을 구할 때 써요. 얘가 몇 번째 칸에 있지, 몇 번째 셀에 있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방법 1은 오름차수, 방법 0은 정확하게 있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여기서 이게 내림차수는 돼 있을 때 써요. 그래서 인덱스 범위 1행에서 내가 맞는 열에 있는 값을 뽑아다가 곱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숙달이 되시면 하는데 4회 5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원래 H 룩업 문제예요. 그러니까 H 룩업에 의해서 얘를 여기서 찾아서 그거에 해당되는 할인가를 뽑아다 넣는 작업을 하면 돼. H 룩업에 의해서. 근데 얘를 H 룩업을 안 하고 인덱스 매치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 몇 열에 있는 값을 뽑아오는 작업을 하는 게 인덱스예요. 그러면 얘가 A101이에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1행 1열이잖아요. 얘가 1열에 있는 값을 뽑아다 내면 되는 거예요. A102가 있으면 이 범위에서 행은 하나잖아요. 무조건 1행이에요. 1행, 이게 두 번째 칸에 있잖아요. 2열에 있는 값을 뽑는 거예요. 얘가 103이 들어오면 1행, 이 범위에서 1행 3열에 있는 얘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V룩업, H룩업에서 내가 열번호를 쓰잖아요. 그 열번호를 매치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를 여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2를 쓰시면 돼요. 행은 하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열값을 구하는 거예요. 열값은 A101이면 이 범위에서 1열에서 뽑고 102면 2열에서 뽑고 103이면 3열에서 뽑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요? 이 의류 코드 값의 위치 값을 구하는 거예요. 매치에 의해서. 매치라고 넣어주시고 내가 구하려는 값, 그 다음에 비교할 범위, 그 다음에 방법. 그럼 얘가 이렇게 1, 0,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 1은 보다 작은. 이게 뭐예요? 내림차순대, 오름차순대에 있습니다. 0은 정확하게 일치. 마이너스 1은 보다 큰이잖아요. 얘는 내림차순대일 때 쓰는 거예요. 여기는 0도 되고 1도 돼요. 일단 문자 데이터인 경우는 0을 잘 씁니다. 가로 닫고 M. 그럼 얘가 여기 할인가를 구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판매량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채워 내려갈 때 이 범위가 끌려다니면 안 되는 범위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가 절대 주소가 돼요. 그 다음에 매치의 이 범위도, 요 위의 범위도 끌려다니면 안 되는 절대 주소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엔터하면 판매 총액이 나옵니다. 얘를 채워주는 형태가 됩니다. 우대표 인덱스 함수에서 두 번째 인수 행값이 1일 때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보면 여기 인수가 두 개만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1행이 생략되고 바로 10값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정답 보면 막 미쳐요.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1행일 때 생략된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1급에서는 인덱스 매치가 V룩업, H룩업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많이 쓰는 거라 실제 실무에서도 그래서 인덱스 매치가 꼭 나와요. 근데 우리는 버리는 문제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인덱스는 범위를 정해서 행값과 열값을 주면 그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뽑는 게 인덱스. 매치는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보면 되죠. 이 범위 안에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승유라는 사람이 몇 번째 칸에 있어 하는 위치값. 그러니까 얘는 이 범위 안에서 이승유가 몇 번에 있어요?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치를 쓰면 이승유라는 사람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어 하고 0을 쓰면 3이에요. 세 번째 칸에 있어요. 하는 위치값.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 함수가 재밌어요, 인덱스하고. 근데 이제 인덱스 매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덱스 매치를 배열 함수를 써서 푸세요 하고 나오니까 이제 또 1급에서 이제 뒤집어져요. 그래서 1급에서도 결국 만나는 게 함수에서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액세스를 처음 배우니까 여러분 액세스 우리 조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데 처음 해보니까. 근데 실제 시험을 볼 때쯤 되면 액세스가 쉽고 결국은 엑셀 함수에 다 거의 어렵다 그래요. 자, 5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10회까지는 우리가 지금 풀었던 내용들 복습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뒷부분도 하면서 이어서 또 해드릴게요. 자, 5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회 Vlookup과 weekday를 쓰라 그랬죠. 자, weekday 함수는 뭐 하는 거예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구하는 함수죠. 그래서 방법 1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방법 2는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 방법 3은 0, 1, 2, 3, 4, 5, 6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신대표 이거 막 여기 다 돼 있잖아요, 화면에. 정리하시는 거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Vlookup을 사용을 할 때 찾으려는 값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5회 보면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날짜에 해당되는 숫자를 구해서 그 숫자에 해당되는 요일을 뽑아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찾아서 뽑을 범위예요. 이 범위에서 이 열에서 뽑아요. 그럼 여기는 방법은 뭐를 써야 될까요? 방법은 0을 써요, 2를 써요. Vlookup에서. 아니, 지금 weekday 묻는 게 아니라 Vlookup 방법 묻는 거예요. 네. 오름차순 1. 오름차순이니까 1. 근데 정답에는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일을 찾으면 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7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번호가 7개가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 0도 답이고 오름차순인데 그러니까 1도 답이에요. 답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에는 0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1도 해도 되고 0도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름차순 1을 하셔도 돼요. 똑같은 값들이 다 있으니까 0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0과 1이 답일 때 어느 게 더 정답일까요? 1이 정답이 가까운 게 왜냐하면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거 하나 안 써도 되잖아요. 작업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weekday에서 요일에 대한 숫자를 구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이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법을 정하는데 여기 보면 1, 2 또는 3입니다. 일요일부터 1이 나오는 거는 유형 1, 월요일에 1이 나오는 건 유형 2. 근데 여기 보니까 월요일을 1번으로 매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방법을 2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방법 쓰는 걸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1 쓰고서 해도 요일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 요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얘가 지금 7이니까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서 세일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뒤에 가갖고 AAA 이렇게 써보면 얘가 일요일이잖아. 8월 3일. 7번이니까 일요일이잖아요. 맞네. 요런 것도 좀 능력이죠. 세일서식에서 우리가 AAA 있으면 요일을 보여주잖아, 한글로. 그러니까 얘가 8월 3일이 일요일이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7이 나왔으니까 일요일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작업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Vlookup 들어가시고 써서 왼쪽 Shift F3 탭. 두 번째 인수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해 주세요.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오름차순에 그러니까 1을 써도 되고 똑같은 값이 다 있으니까 0을 써도 되는 답이 2개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했던 거라 좀 표정들이 재미가 없어 하시나 보네. 네? 제가요?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6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라지라는 함수가 나왔네요. 몇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 그래서 범위와 번째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6회 2번 문제를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특이한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Vlookup, Hlookup을 쓸 때 보면 Vlookup, Hlookup에 찾아서 뽑을 범위가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찾아서 뽑을 범위를 표 안에서 내가 찾아서 사용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턱 나왔을 때 당황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예요? K포인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수를 찾아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이름을 뽑아다가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을 범위. 사람 이름이 뽑을 범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어주는데 얘는 보니까 채우는 작업을 안 하고 한 칸에서 끝나요. 이럴 땐 절대 주소를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때 넣고 어떨 때 안 넣고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무조건 다 넣으시면 정답이에요. 아니 채우는 작업을 안 하니까 달러 루나 안 루나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제대로 채점을 한다면 이런 경우 마이너스 4점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 주소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 번째 큰 수를 구해야 되겠죠. 세 번째 큰 수. 라지를 넣어주시고 범위를 선택하시고 몇 번째 큰 수? 세 번째 큰 수. 그러니까 K포인트 범위 안에서 세 번째 큰 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엔터 했더니 얘가 87,000원이라는 세 번째 큰 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값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Vlookup을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는데 한 칸만 하네? 그럼 건너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넣으셔도 정답이고 생략하셔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몇 행에서 몇 열에서 뽑아요? 2열에서. 찾아서 뽑을 범위가 오름차순이 안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열이 엔터 하시고 0 누르시고 엔터. 그럼 이성원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찾아서 뽑을 범위가 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첫 열에서 찾는다 그랬잖아요. 찾는 값이 뭐예요? K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범위를.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잡으면 여기 아까 라지에서 나와 있던 값을 여기서 찾아요. 값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당연히 안 나와서 n/a라고 나와요. 그래서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만 저는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찾을 범위는 항상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뽑을 범위는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뽑을 범위는. 왜냐면 이 안에서 뽑을 열 번호만 정확하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보면 정답에서는 범위가 넓어요. 저는 찾아서 뽑을 범위만 딱 잡는 거. 두 개 다 정답 처리가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히 그 ITQ 하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무조건 범위를 잡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찾아서 뽑을 범위만 잡으라 그래요. 자, 그러면 7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짜리만 남았네 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티켓 구입액에 따른 멤버십의 등급을 표시를 해달라는 문제네. 그럼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이 범위에서 이 열에 있는 멤버십 등급 루비, 사파이어, 오팔, 다이아를 갖고 올 거예요. 오, 다단계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첫 열에 있는 값들이 오름차순이 되어 있잖아요. 방법은 2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티켓 구입액이니까 티켓 구입액을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찾으려는 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Vlookup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는 Vlookup.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찾으려는 값 C29 탭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탭 그 범위에서 몇 열에서 2열에서 뽑아요 탭 그 다음에 방법은 뭐를 써요? 오름차순 되니까 2를 써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고 자, 이제 8회 문제가 좀 길어서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8회 5번 들어가 볼게요. 8회 5번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수식이 길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랬어요? 끊어서 풀으라 했어요. 끊어서. 첫 번째가 수학 과목 곱하기 5만 곱하기 1 할인율 그 다음에 더하기 교재비 하는 식으로 3번에 걸쳐서 계산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성명, 수강 과목수와 여기 있는 할인율을 이용하여 그 수강료를 계산하는데 수강료는 수강 과목수 곱하기 5만 그 다음에 1 요 할인율 수강 과목수에 따른 할인율을 뽑아다가 곱하고 그 다음에 교재비는 여기에 있는 5번째 글자를 뽑아다가 곱하기 5천 교재가 한 과목당 5,000원인가 보네요. 불법 복사를 하는 것 같죠, 느낌이. 네, 반응이 없군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식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서 하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전체 수강료를 먼저 구하시면 돼요. 수강 과목수 곱하기 얼마? 5만. 양희님이었나? 5천 써갖고 틀렸다 했었나요? 아닌가? 누가 5천 써갖고 틀렸었더라? 자, 엔터. 그럼 25만원이 나왔잖아요. 얘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이제 할인율을 뽑아다가 이제 곱할 거예요. 할인율은 여기 표에 있잖아요. 여기 H 룩업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 룩업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찾으려는 값들은 여기 이렇게 1, 2, 4, 6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수강 과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B29 넣어주시고 탭. 그 다음에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가끔 범위를 수강 과목수부터 잡으면 안 돼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찾아서 뽑을 범위가 아니에요. 이 범위 잡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지금 잡은 절대주소 범위에서 몇 행에서 뽑아요? 2행. 방법은 뭐를 써요? 0. 뭐를 써요? 1. 그렇죠. 이제는 안 넘어오시네요. 그전에는 0 그러면 0 하고 대답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안 넘어오시네요. 오름차수 대수가 뭐예요? 1. 자, 그럼 여기가 이제 0.1이 나오는데 여기서 실제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확인하면 얘가 주인님 여기 가로 열고 시작했는데 아직 이 가로가 안 닫혔네요 하고 가로를 얘가 닫아줘요. 하면 얘가 이렇게 가로를 놓아주면서 작업이 돼요. 근데 마법사를 안 쓰고 키보드 작업을 할 때는 여기서 가로를 하나 안 넣고 여기서 더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마법사를 쓰면 얘가 가로를 놓아주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이제 뭐 하면 돼요? 5,000 곱하기 과목수 교재비. 교재비를 이제 구하는 작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미드 쓰는 것보다는 귀찮으니까 5,000을 먼저 쓰고 곱하기 미드를 들어갈게요. 하고 사람 이름에서 5번째에서 이게 함정이잖아요. 5번째에서가 뭐예요? 5번째에서 하나를 뽑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있는 데서 5번째에서 그럼 하나 뽑으라는구나. 2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로 닫으면 얘가 5,000 곱하기 그 성명의 5번째 글자를 뽑아서 더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